그러면 여기를 잘라버리고 써라 하는 말은 아주 잘리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데다 묘지를 쓰면은 뒷이 끊어져 버렸어요. 후손이 없어요. 절손해버립니다. 옆에는 물이 찔깍찔깍 할 것 같이 보이지만은 묘지를 써놓고 나면 싹 말라버려요. 이것이 안녕하십니까. 풍수지리학의 신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의할 독고거서 최용준입니다. 오늘은 제15강으로 낙산으로 해서 혀를 맺는 것은 특이한 곳에서 혀를 맺는 것이 낙산이 있어야 돼요. 낙산은 내가 혀를 맺으려고 맥이 들어오는 내두가 함하거나 한쪽이 허전할 때, 이럴 때 낙산이 있어 가지고 그 허전한 것을 보충해 줘야 거기서 혀를 맺습니다. 그런데 이 낙산이 보통은 다 낙산이 있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낙산이 있지만은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비록 낙산이 있지만은 이거는 낙산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두 가지, 허락도 하고 혈단혈에서 거짓으로 낙산이 이루어진 것, 즉 혀를 맺지 못하는 낙산은 비록 있지만은 혀를 맺지 못하는 낙산을 두 가지만 많아요. 그런데 오늘은 두 가지만 골라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국을 찾아서 맥을 따라가 가지고 국을 찾아서 거기에서 아금니돌 사상을 속에 들어가 가지고 묘지를 쓰는 법, 수없이 많아요. 묘지를 쓰는 법이. 그런데 그것을 오늘은 탄법으로 혀를 맺는 것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묘지를 써야 된다 하고, 또 토법은 또 토법에서 혀를 맺는 것은 어떻게 해서 묘지를 써야 된다. 즉 혀를 찾아서 묘지를 쓰는 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겸혈에서도 누워있는 겸혈 속에서 이제 이거는 심혈이라고도 하고 잠길 침자 침혈이라고도 하는데, 심혈 깊이 잠겨 가지고 혀를 맺는데 그것은 묘지는 어디에다 쓴다. 또 부혈, 맥기가 붕 떠서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붕 국을 찾아 들어가는데 붕 뜬 곳에서 묘지를 쓰는 법. 혀를 찾았어요. 묘지는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허락도입니다. 허락도. 거짓 허자에다가 낙산이, 이런 낙산이 이렇게 주렁주렁 있지만은 내두가 함한데 함한 곳은 고대는 낙산이 없어요. 그리고 낙산이 너무 멉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허락도, 비허자, 비어있는, 필요 없는 낙산이 필요 있지만은 필요 없는 낙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허락도라는 것은 여러 군데가 이렇게 있어요. 낙산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지만은 혈은 이 가운데서 맥이 내려와 가지고 팽 돌아서 휙 돌아가지고 옆으로 앉아갖고 혀를 맺었는데 이 내두라고 그렇습니다. 여기를 내두라고 하는데
바른 낙산이 올바른 낙산을 맺어주려면은 여기서 이렇게 맺어주는 것이 올바른 낙산이에요. 이것이 올바른 낙산인데 너무나 멀어가지고 이거는 너무나 멀어가지고 혀를 맺지 가혈로 맺는 곳을 갖다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두는 요라고 그래요. 요철 있죠? 움푹 들어가고 푹 솟는 것을 요철이라고 그래요. 그게 내두는 요두예요. 움푹 들어가 가지고 있는 곳에서 이게 낙산이 있어봤자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있어야 낙산이 내두를 갖다가 보충해 줘요. 그런데 여기가 있어도 좋을 것 같지만 필요가 없는 낙산이고 이것도 너무 멀어서 혈처를 보호를 못 해주기 때문에 허락도라 쓰지 못하는 낙산이기 때문에 낙산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혈을 또한 맺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가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려져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기운이 청룡과 아주 청룡과 배고에서 이게 요성이라고 그래요. 요성. 요성이 있으면은 혈처가 기운이 더 세게 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청룡도 요성이 있으니까 강하고 또 배고는 더 강합니다. 왜 그런 거는 배고 옆에 낙산이 있어갖고 밀어주고 보호를 해주고 또 요성이 붙어가지고 아주 갈록도 왕성하게 먹고 남자나 여자나 후손들이 다 잘 될 것 같아요. 하지만은 문제는 낙산이 없어서 혈을 못 맺는다. 그러면은 사람 같으면은 어떻습니까? 사람으로 생기기는 했는데 불구자다. 그런데 인물은 반듯해요. 보기도 좋고 코도 좋고 눈도 좋고 귀도 좋고 입도 좋고 다 좋아요. 그 말은 뭔 말인 거는 혈처도 좋고 청룡배고도 좋고 이 낙산이 더 있어서 가깝게 있어서 배고를 밀어주니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 들어가서 보면은 기가 막혀요. 자청룡 우백호는 자청룡 우백호 가깝게 있는 것은 기가 막혀 좋게 보이고 또한 사실적으로 이 요성까지 붙여가지고 있으니까 아주 일품이에요. 그런데 결점이 어디가 있느냐. 요철이라고 그러죠. 이 혈처 뒤를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서 함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혈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가 함하니까 어떻습니까? 이 함하니까 혈이 진혈이 아니에요. 가혈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낙산이 좋게 보필해 주면은 진혈로 맺는데 낙산이 멀어가지고 딱딱 찢어져 갖고 있어요. 그래서 멀리 있는 낙산은 필요 없다. 그래서 이거는 낙산은 낙산이되 필요 없는 낙산이다. 그래서 비일어자 비어있는 낙산이다. 중요하게 있어야 될 고대 낙산이 없고 저 멀리 있으니까 바람이 다 들어오고 거기서 살기가 다 쳐들어와요. 그래서 혈이 가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는 기가 막히게 잘 짜여졌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쓰겠습니다. 이런 데다 묘지를 쓰면은 뒷이 끊어져 버렸어요. 후손이 없어야 절손해버립니다. 그러면 자손이 있어야 발복을 받죠. 절손해버리니까 그 자손들이 묘지를 쓰고 탕대 절손합니다. 멀리 가지도 않아요. 허락도 낙이 아닌 것이 내가 낙산이다 하고 서 있는 것, 이것은 가혈이다 하는 것을 이해해 두시면 쓰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혈단혈이에요. 혈단혈이라 하는 것은 이것도 낙산입니다. 이것도 낙산이 뒤에가 있으니까 이 혈은 여기다 맺어놓고 뒤에가 있어요. 뒤에가 있으면 뒤선 든든해서 그냥 밀어주는데 혈은 어떻습니까? 뒤에서는 1절, 2절, 3절까지 해가지고 강력하게 밀어주는데 이건 너 먹고 죽어버려라 이거 밀어주는 거예요. 자청룡도 없고 우백호도 없고 기경계에서 무사혈도 아니고
정혈인데 이것을 보고 압살이라고 그래요. 뒤에서 혈을 눌러서 살기로 변했다. 그래서 누를 납자. 그래서 압살 그렇습니다. 압살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낙산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것이 있으면 아무리 좋아도 묘지를 써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압살이 걸리면 어쩌습니까? 그 후손들이 나으면은 아주 모질이고 한 마을에서도 제일 저질적인 사람만 나옵니다. 천혈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보고 아주 천한 사람만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안 써야죠. 남을 이기지 못한다. 허락혈하고 혈단혈하고 고도거에서 홀로 고도거기에 있는데 압살 눌려버리는 거다고는 낙산이 아니니까 아무리 좋게 보여도 이런 데는 묘지를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쉬우니까 간단하게 알아두시고 혈체의 맥을 따라서 가가지고 국을 찾았어요. 국을 찾아서 묘지를 써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묘지를 쓰냐. 지난 14강부터서 거기에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앞으로는 더 세밀하게 들어갈 것인데 15강에서는 겸혈은 겸혈인데 와교미들 사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겸혈은 겸혈인데 어떤 식으로 혈이 맺느냐. 1번 탄혈, 삼킬탄자 탄혈입니다. 맥이 급박하게 들어와요. 맥이 아주 급하게 내리쏘아서 들어와요. 안즉급이요 급즉 아니라 했어요. 묘지 맥기 따라서 혈을 맺는 방법이 애우는 것이 완즉급이요 급즉 아니라 이렇게 애우시면 가장 빠르고 쉽습니다. 그래서 맥기가 너무 급하게 들어오면은 맥기가 끝나는 곳에서 바짝 붙여서 편안한 데가 있으면 그 붙여서 안으로 들어가서 쓴다. 그러면 삼킬탄자입니다. 목은 사람이 무엇을 삼키듯이 이 목 속으로 들어가서 묘지를 쓴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살기를 피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탄법으로 묘지를 쓰는 것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탄법으로 묘지를 쓴다 하는 것은 이 겸혈을 찾아가가지고 관열 중에서도 삼킬탄자니까 목구멍 안에다 묘지를 쓴다 하는 것은 이 산 깊숙이 높은 바로 높은 높이 들어오면 그 안으로 들어가서 묘지를 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겸혈 중에서도 관열이 있고 관열 중에서 묘지를 쓰는 어떤 식으로 묘지를 쓰냐 하면은 탄법으로 묘지를 쓴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묘지 쓰는 법을 모르면은 혈을 찾았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묘지를 못 씁니다. 기법이나 당법이나 탄법이나 파법이나 타법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있어요. 부법이나 신법이나 토법이나 이것이 묘지를 쓰는 법이에요. 와국에서 또 탄법이 있고 겸국에서도 탄법이 있고 또 유국에서도 탄법이 있고 돌국에서도 탄법이 있고 이렇게 해서 사상마다 각각이 선법이 있고 기법이 있고 탄법이 있고 토법이 있고 당법이 있고 추법이 있고 이런 묘지 쓰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그 혈 자리를 찾아서 묘지를 쓰는 방법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을 알면 다 알아버려요. 수법은 자연적 맞습니다. 혈을 정하면은 득수득파는 자연생 자연현이에요. 자연적으로 득수득파는 맞아버리게 돼 있습니다. 이 묘지 쓰는 방법이 중요해요. 그래서 좌양은 어디로 놓을 것인가에 달려서 득수득파가 틀려버려요. 득수득파만 맞춰서 좌양을 딱 놓으면은 합을 맞춰서 놓으면은 그것이 묘지 쓰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려워요. 쉬운 것 같죠? 그것이 어려워서 지금 찾아서 묘지를 쓰라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탄법이라는 것은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맥이 끝나는 곳에서 편안하게 있으면 안으로 바짝 들러붙어서 산 밑에 바짝 달라붙어서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묘지를 쓰는 것이 탄법이다. 악염리들 사상에서 전부 다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악염리들 사상은 이제 떠나고, 요 국 찾기는 쉬워요. 와국은 이렇게 손바닥처럼 이렇게 온폭 들어가는 것이 와국이요. 겸국은 이렇게 여자가 다리를 벌리고 애기 날라고 다리를 벌리고 있는 것 같이 생긴 것이 겸국이요. 유국은 이렇게 팍 돌아가지고 감싸주고 쭉 살짝 부풀어 오른 것이 유국이요. 돌국은 반반은 쟁반처럼 반반한 것이 돌국이요. 이 사상 국을 찾는 것은 그렇게 쉽습니다. 그러나 이 국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묘를 쓰냐, 이것이 아주 중요하고 내중에 이제 나오는데, 이렇게 묘지 쓰는 법이 있는데 맥과 용과 과엽과 현무와 주산과 이런 것 득수득바 맞춰서 명인과 어떻게 해서 무슨 자양으로 놔야 합이 들고 발복이 돌아온다는 것은 이제 내중에 나옵니다. 우선 묘지를 찾아가지고 여기 있다 묘지를 쓴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과정입니다. 지금 그래서 맥기가 지연 굴고 오고 내려오다가도 너무 급박하게 내려오니까 안으로 들어가서 바짝 붙여서 목구멍 속 같은 곳에다가 편안해서 묘지를 써라 하는 것이 탄법입니다. 그러면 토법은 어떻습니까? 토법은 맥기가 느리게 와요. 느슨하게 내려갑니다. 그러면 길게 뻗어 내려가 가지고 맥이 다 끝나버린 것 같아요. 맥이 다 끝나버린 것 같은 곳으로 더 길게 내려갑니다. 암암리로 이것 보고 잔맥이라고 그래요. 잔맥 입술로 내려옵니다. 맥이 끝나버린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 톱밥이라는 것은 사람이 혀를 길게 내밀고 있는 것 같은 끝머리다 쓰는 것이 토법입니다. 그래서 토할 토자라 토법이에요. 탄법이라는 것은 심혈이요. 깊은 곳에서 맺는 혈이 탄법이요. 토법이라는 것은 부법입니다. 부혈입니다. 붕 떠와요. 끝머리에서 붕 떠 솟아 올라오는 것이 맥기가 내려가서 은은하게 내려가 가지고 이 맥이 은은하게 내려가 가지고 길게 뻗어진 끝머리로 가가지고 살짝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이것을 토혈이자 부혈이라고 그렇습니다. 뜰부자. 그래서 맥이 묘지 혈을 맺는 곳에서는 살짝 부풀어 오릅니다. 이것이 토법이에요. 맥기가 너무 강하게 오면 베어버리고 씁니다. 베어버리고 쓴다 하는 것은 뒷을 살짝 잘라버리고 써요. 아주 잘리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잘라버리면 맥기가 끊어지겠죠. 맥이 이렇게 길게 내려오면은 너무나 강하게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것이 토법인데 끝머리에서 살짝 솟습니다. 이게 살짝 솟아요. 살짝 솟으면은 맥기가 그래도 너무나 느슨한 것 같으면서도 강하게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를 잘라버리고 써라 하는 말은 아주 잘리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만큼만 잘라버려라. 중앙 놔두고 여기를 털어버려 잘라버려라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참맥 그래요. 잘라버리는 참맥. 그래서 참법으로 묘지를 쓴다. 맥기가 강하게 너무나 강하게 두툼하고 강하게 들어오면 참법으로 묘지를 쓴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 양쪽을 잘라버리니까 어쩌습니까? 맥이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서 이렇게 잘라버려요.
이렇게 들어오는 거 이거 잘라내버리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갖고 묘지를 쓰는 것이 참법입니다. 혈이 자연적으로 천기로 만들어진 것은 극히 드뭅니다. 묘지를 쓸 때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제대로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묘지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맥기가 두툼하고 강하게 들어오는 것은 참법으로 묘지를 쓴다. 그런데 토혈에서의 강하게 들어오는 것은 참법으로 묘지를 써라. 그래야 살기를 털어버려요. 그렇지 않으면 살기를 받아버려요. 그래서 아무리 부물 떴다게 들어도 미려는 자손만 나오고 또한 우두는 생각만 해요. 못될 생각만 해요. 그래서 아무리 부자라도 미련해서 욕심은 많습니다. 이렇게 참법으로 묘지를 써주면 어떻습니까? 아주 영리하면서 기도 있고 또한 호골적이니까 부자가 되면 한 고을을 해치지 않고 살리는 현명한 호골이 나오겠죠. 이렇게 묘지 쓰는 법이 중요합니다. 토법이라는 것은 탐법은 목구멍 안으로 쏙 들어가서 묘지를 쓰는 것이 탐법이다. 토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길게 내려와서 맥기 끝에다가 끝에 가서 살짝 솟아오른 곳 있으면 그것다 묘지를 쓰는 것이 토법이다. 이렇게 반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은 전부 다 반대로 이거는 안으로 들어가면 이거는 밖으로 나오니까 반대죠. 이것도 깊이 들어가서 심혈로 맺는데 이거는 붕 떠가지고 깊은 곳에다 묘지를 쓰는데 이거는 붕 떠서 부열로 묘지를 씁니다. 이것이 이해하시기 쉽게 두 가지를 비교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탐법은 안으로 들어가서 쏙 안으로 들어가서 쓸 것. 토법은 푹 내려와가지고 맥이 끝나가지고 살짝 부풀어 오른 곳에다 묘지를 쓸 것. 길게 내려온 것. 이 두 가지는 안에다 쓰는 것, 밖에다 쓰는 것 반대입니다. 그래서 알기 쉽게 머릿속에 들어가기 쉽게 하려고 탐법과 토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법과 부법도 마찬가지예요. 신법은 안으로 들어가서 폭 물들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속에서 이렇게 완전히 오므라들어 버린 것이 아니라 살짝 솟습니다. 그래서 이 신법을 알아야 어려운 곳에서 묘지를 쓸 수가 있어요. 심혈이라 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찌적찌적이 물이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묘지 쓸 고대는 살짝 솟아오릅니다. 옆에는 물이 찌적찌적 할 것 같이 보이지만 묘지를 써놓고 나면 싹 말라버려요. 이것이 신법입니다. 부법으로 묘지를 쓰는 것은 쉬운데 신법에서 묘지를 쓰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이게 신안이라서 눈이 묘지 쓰는 눈이 귀신처럼 확 떠야 신법에서 묘지를 써요. 지금 우리나라의 와ገብ니들 사상 중에서 유혈로 맺은 것이 90% 이상 다 써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심혈 같은 것이나 탄법이나 토법이나 이런 것은 많이 있어요. 가면 살기가 비치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못 써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중간히 알아갖고는 살기를 제압해 주는 것이 분명히 옆에 있건만은 그것을 모르니까 살기가 있어 하고 안 써버립니다. 이런 것은 있어요. 그리고 기, 경, 개, 섬, 의, 사 이 6가지 이 혈은 큰 대혈이면서 기이한 곳에 맺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의 용이 내려와 가지고 초, 중, 말 이 3개의 혈을 맺게 되는데 초라는 것은 처음 초자죠.
조산에서 내려오면서 바로 기이하게 맺는 기혈하고 섬혈하고가 산상에서 많이 맺어요. 이런 것이 초혈이고, 중혈이라는 것은 중간에서 맺는 혈을 갖다가 중혈이라고 그러고, 말혈이라고 그러는데, 제일 산진수진해서 산이 끝나고 물이 모이는 산진수에 하는 곳에서 맺는 것이 말혈. 그래서 세 번째로 맺는 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탄법이라는 것은 안으로 들어간다. 토법이라는 것은 길게 내려가서 혓바닥을 길게 내밀고 그 혓바닥 끝에다 묘지를 쓴다. 심혈이라는 것은 아주 쓰기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눈이 확 떠져야 이 심혈은 쓸 수 있다. yani 심혈은 위험해요. 물 잘못하면 물 들어버리니까. 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탄법도 너무나 바짝 들어가 버리면 압살 받아버려요. 그래서 묘지라는 것은 그 혈 자리에다가 찾아가서도 비록 몇 잠 며칠을 파고 무슨 자양으로 놓는다 하는 것이 또 명의는 무슨 생에 합당하다. 이것이 묘지 쓰는, 이것을 아는 것이 묘지 쓰는 법입니다. 그것은 이제 너무나 방대니까 우선은 간단한 이 네 가지를 여러분한테 설명해 드렸습니다. 도움이 가셨으면 아주 제가 뿌듯하겠는데 도움이 가셨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겸혈 중에서도 관혈 속에 든 것들이에요. 이게 전부 다. 그러면은 관혈이라 하는 것은 뭐냐? 맥기가 딱 들어가지고 대문을 탁 빗장을 채워 놓는 듯이 맥기를 숨겨버리는 것이 관혈이에요. 그래서 그 맥기 속에서 탄혈, 토혈, 심혈, 부혈 이 네 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는 좀 더 알기 쉬운 것으로 여러분들을 한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알아야만이 1강에서부터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은 묘지는 용이 어떻게 내려와서 무엇을 거쳐서 어떻게 혈을 맺는다, 또는 음용 양용은 어쩌다, 음양 중에서도 사상이 있고 사상 밖에는 8개가 있고 8개의 뒤에는 구궁이 있고 또 구궁 다음에는 포태양생에서 오는 또 법이 있어요. 오행체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찾는 것이 구궁과 오행과 구궁과 사상과 8개와 64개 꼭 알아둬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면 용도 모르고, 그것을 알아야 네팔거팔이라고 자꾸 말씀들 하죠. 그런데 네팔거팔은 어디서 네팔거팔을 쓰냐? 용이 매그결인 아니에요. 용이 결인을 할 때 영과 송을 두고 네팔거팔 그렇습니다. 받아들이는 것을 네팔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어서 오라고 받아들이는 영을 갖다가 네팔이라고 하고, 잘 가라고 보내주는 것을 갖다가 거팔이라고 그래요. 보낸다 해서. 그래서 영을 갖다가 네팔, 송을 갖다가 거팔. 그래서 네팔 거팔 보내주고 받아들이고, 여기 영과 송, 영송을 갖다가 네팔거팔 그렇습니다. 네팔거팔 사람들이 말만 하지 네팔거팔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바로 네팔과 거팔은 결인처가 있고 과엽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